출근길 교량을 건너던 승합차가 도로 위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 도로가 얼어붙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왕복 6차선 교량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집니다. 그대로 다리 난간을 뚫고 8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어깨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얼어붙은 살얼음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로가 좀 젖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도로상에 약간 얼음이 얼었다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기상청이 관측한 사고 당시 강릉 지역 기온은 영상 0도에서 1도 사이로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면에서 떨어진 다리 위나 그늘진 터널 출입구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살얼음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라고도 하는 살얼음은 하얗게 쌓인 눈과는 달리 운전자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랙아이스라는 어떤 표지를 해두고 항상 그걸 보면서 인식을 되새기면서 저속 운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 2,200여 건이 발생해 45명이 숨지고 3,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은 눈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도정입니다. 내일이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당장 눈 예보는 없지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서현 소방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도로 위에 암살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블랙아이스의 발생 원인은 뭡니까? 이게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거나 혹은 비가 얼어붙은 그런 도로가 결빙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그런데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 이게 살얼음이 낀 형태도 있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최근 고속도로에서는 47중 추돌 사고 그리고 21중 추돌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나는 걸 뻔히 보고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의 특성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또 대비하는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통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 3년간 우리 지역에서 이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서리 결빙 교통사고는 총 124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망률인데요. 네. 일반 교통사고의 사망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네. 도로 상태, 노면 상태에 따라 좀 구분을 해보면 건조한 도로에서는 사망률이 1.9%, 눈길에서는 1%, 그리고 젖은 도로에서는 3.6%인 것에 비해서 이 서리 결빙 상태의 교통사고는 5.5%로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운전 중에 갑자기 겪게 되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사고 CCTV 화면 많이 네. 보셨겠지만 브레이크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행입니다.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게 유일한 정답인데요. 그렇다면 겨울 내내 그렇게 서행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 출동대원들이 근무할 때 좀 금기시하는 그런 대화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좀 화재가 많을 수도 있겠다. 혹은 지금처럼 비가 오니까 교통사고가 좀 많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저희가 금기시하는 그런 대화인데 사실 들어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근무할 때 이런 얘기는 일체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블랙아이스, 이 결빙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날씨를 조심해야 하냐면 먼저 도로가 젖어 있어야겠죠.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가 마르기 전에 추워지는 기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그 날은 겨울 동안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기상청 관측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겨울에 총 11일이었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11일이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서리가 내린 날까지 합치면 총 19일이 되는데 이 19일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보되는 날씨를 보고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도로가 얼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한 19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은 새벽,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운전은 최소화, 계획을 하실 때부터 이제 새벽이나 해 뜨기 전에 운전 최소화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특히 주변보다 기온이 더 낮은 터널 진출입구 주변, 그리고 네. 다리 위를 진입하기 전에 미리 서행하고 또 안전거리를 미리 넓게 확보해 두는 그런 안전 운전을 위한 습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밤도 사실 뭐 장소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네. 이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런 빙판길 때문에 네. 낙상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지난 3년의 겨울 동안 저희가 이송해드린 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셔서 다친 분들이 총 한 50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예. 대부분은 가벼운 부상을 입으시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머리 부상이나 골절과 같은 중상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월에는 춘천에서 이 눈길을 내려가던 70대 여성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고 저희가 병원에 이송한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도심형 아이젠, 이 가볍고 또 얇게 만들어진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특히 장갑 착용을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으면 행여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겨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